1953년 4월 26일에 휴전회담이 다시 열렸다. 전쟁포로 송환 문제로 양측 간 의견이 엇갈려 회담이 결렬된 지 6개월 만이었다. 53년에 접어들자 중국 인민지원군의 방어체제는 완전히 자리가 잡혀갔다. 미군의 상륙작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철저히 준비한 데다가 땅굴 만리장성 축조는 그들의 어떠한 기습작전에도 맞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5월 7일 이승만은 서울의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휴전은 결단코 반대한다. 압록강을 향해 한 차례 전면적인 군사적 공격을 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남한 단독으로라도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 이때까지 남측의 총병력은 유엔군 국군을 합쳐 120만 명으로 모두 24개 보병사단의 지상군 부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민지원군 측의 총병력은 180만 명이었다. 인민지원군 측은 하루빨리 휴전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한 차례 하계 반격 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펑더와이 사령관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4월 30일에 군사령부 이상 간부가 참석하는 군사회의가 있었다. 펑 사령관은 북경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군 사령관 대리 겸 정치위원 덩화가 주재했다. 이번 하계 반격은 서부전선에서 미군을, 동부전선에서 한국군을 주로 공략하기로 하였다. 인민지원군 사령부는 이하 각 부대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되 공격 목표를 알 수 있는 것 1개 대대를 넘어서지 말라 하고 목표의 선택은 각 인민지원군이 공격하기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했을 때로 제한했다. 그런데 53년 2월에 미 8군 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테일러는 자기들의 고지가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냉정히 판단하면서 구태여 고지고수를 고집하지 않았다. 전임 벤 플리트가 기회만 주어지면 상대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하려는 데 비해서 테일러는 인명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하였다. 인민지원군은 아직 공격 목표를 공략할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휴전회담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6월 초 개시하려던 하계 반격을 5월 중순으로 앞당겼다. 5월 11일에 우선 각 일선 부대에 공격 개시 명령을 하달하였다. 각 일선 부대는 적의 중대 병력 이하의 목표에 대해 공격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작전을 개시하라. 5월 13일에 인민지원군 제20병단 소속 60, 67군과 제9병단 소속 23, 24군이 전면의 미군과 한국군 제8사단 전초진지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이 산발적인 전투는 26일에 일단 끝이 난다. 6월로 접어들자 한국 국민의 휴전 반대 관제 데모가 거세졌다. 이 기세를 꺾으려는 인민지원군은 제60, 67, 68의 3개군으로 금성지구의 한국군 제2군단에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번 6월 공세는 인민지원군의 춘계 공세 이후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목표는 금성 돌출부의 제거였다. 금성 돌출부는 51년 10월에 중부전선의 미군 제9사단이 폴라 노메드선으로 진격하면서 얻은 지역으로 철원 서쪽에서 시작하여 양국은 해안면 북쪽 고지까지 이어지는 일직선 상의 전선에서 유엔군 측 땅이 유일하게 북쪽으로 돌출된 지역이었다. 그 후 52년 봄에 유엔군이 전선 조정으로 재창설된 국군 2군단이 미 9군단이 전선을 인수받아 금성 돌출부를 맡았고 미 9군단은 다시 미 1군단의 전선 동쪽을 인수받아
철원 서쪽 귀마에 이르는 지역을 맡았다. 그 후 52년, 53년 봄까지 쌍방의 전투기지를 뺏기 위한 지루한 수모전이 계속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군이 전투기지 몇 개를 빼앗기기도 하였으나 중국 인민지원군의 공격은 대개 그런 정도로 종료되었고 전선이나 전황에 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국군도 빼앗긴 지역을 일부 되찾기도 하였다. 인민지원군은 전쟁 중 의례 그랬듯이 미군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군을 집중적으로 노렸는데 마침 국군이 지키고 있는 눈의 가시 같은 금성 돌출부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으로 이 지역을 탈취하여 기선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쓰려 한 것이었다. 53년 6월 10일 소위 6월 공세로 인민지원군은 금성 돌출부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18일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인민지원군은 금성 돌출부를 지키던 국군 방어지역 일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북경에서 사무를 주관하던 펑더화이는 휴전협정에 서명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출발하였으나 6월 18일 이승만이 단독 결정으로 반공포로 석방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국군의 금성 전투 패배를 묻히게 한다. 패전 다음날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핵폭탄급 뉴스를 퍼뜨려 중국인민지원군의 승전보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이승만으로서는 반공포로 석방으로 휴전협정이 되는 위기는 피할 수 있었으나 인민지원군의 7월 대공세라는 더 큰 비극을 초래한다. 인민지원군은 이승만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하여 금성 돌출부를 지도상에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조인 직전에 있던 정전회담은 중단되고 한반도는 다시 긴장 상태로 치달았다. 이에 마오쩌둥은 또 한 차례의 압박카드가 필요함을 느끼고 정전협정 체결을 미루고 한국군 10,000명을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6월 21일 평양에 도착한 펑더하이는 마오쩌둥의 명령에 따라 휴전협정을 미루기로 하고 한국군 15,000명 섬멸을 목표로 작전 계획을 짠다. 그리하여 인민지원군은 금성 돌출부를 공격하는데 6개 사단을 동원했으며 또 후방에서 4개 사단을 지원받았고 34개 대대포병의 390문 야포와 말 10,000필, 마차 1,500대를 동원하는 등 총 12개 사단의 병력 규모로 국군 2군단 산하 5개 사단을 상대로 51년 중계공세 이후 최대의 공격을 하게 된다. 그때 국군은 절반 이상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실전 경험이 전무한 신병들이었다. 1953년 7월 13일 드디어 한국전쟁 최후의 본격적인 금성 전투가 시작되는 날이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몇 시간 동안 인민지원군은 공격 준비 사격을 하였다. 비가 억수로 퍼부어 국군은 후퇴하다가 익사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저녁이 되자 인민지원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폭우로 공군이나 포병의 지원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 국군 제2군단은 후퇴하고 7월 15일에 인민지원군은 소토구미리에 있는 제2군단 사령부의 북쪽 8km까지 육박했다. 만약 제2군단이 돌파되면 인민지원군은 춘천까지 진출하여 양쪽의 미 제10군단, 제9군단의 축구를 향하여 전과를 확장하고 다시 초기의 대기동전으로 되돌아갈 참이었다. 테일러 군사령관의 요청으로 시찰을 나온 백선엽 참모총장은 상황을 확인하고 미 8군의 보급을 요청하는 한편 경험이 풍부한 전임 사단장들을 불러들였다. 미 8군과 한국 육군 본부는 이것이 최후의 전투라고 보고
이미 일본으로 철수한 미 제187 공정연대와 제24사단의 증파를 서두르고 예비대인 한국군 제11사단, 제22사단을 전선에 투입하였다. 유엔군이 신속한 보급과 증원으로 국군 제2군단은 태세를 재정비하고 동쪽으로는 제10군단의 한국군 제7사단, 서쪽으로는 미 제9군단의 제3사단이 인민지원군 돌파구의 어깨 부분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예비대인 한국군 제11사단은 인민지원군의 끝쪽을 향해서 서쪽으로부터는 미 제22사단이 인민지원군의 우측 배후를 향하여 공격하였다. 유엔군 측의 반격이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실지의 상당 부분을 겨우 탈취하였을 때 정지명령이 내렸다. 쌍방이 서로 정전협정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전선이 현재의 군사 분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전투에서 인민지원군의 포격은 11일 하루에만 포격 6만 발을 기록하는 등 한국전에 참여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군이 전투기 출격 횟수도 2143회를 기록함으로써 미국 참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까지 이어지는 전투에서 인민지원군은 비록 전선 전체의 돌파에는 실패했으나 금성 돌출부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전협정조인 2주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반공포로 석방은 정전협정만 연기시키는 데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금성 전역 약 40km 정면에서 평균 4km를 남쪽으로 밀려났으며 유엔군 측이 잃은 영토만 192.6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전과에 대하여 중국 인민지원군 측에서는 사상자와 부상자를 포함하여 한국군 52,783명을 섬멸하였고 2,836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집계하였다. 유엔군 측에서는 중국 인민지원군 27,216명을 섬멸하고 38,700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186명을 포로로 잡았고 1,428점의 무기를 노획했다고 집계하였다. 어떻든 이번에도 인민지원군의 승리로 금성 전투는 끝이 났다. 17. 전쟁과 평화 1953년 7월 27일 역사적인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다시 아이의 기싸움이 시작되었다. 7월 16일 대만의 장제수군이 1만여 명의 군대를 10여 정의 군함에 분송시키고 수륙 양용 탱크 20여 대를 탑재하고 해 공군의 지원하에 푸젠성 연안의 둥산다오를 침범한 것이다. 동시에 공수부대 200여 명이 섬의 북부 해안에 공중 낙하하였다. 원래 푸젠성의 진먼다오를 대만이 차지하여 바로 대륙의 코앞에 국민당군이 있다는 것이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위쪽인데 역시 바로 대륙에 딱 붙어있는 광둥성에 가까운 둥산다오를 점령하려 한 것이다. 미 제7함대의 봉쇄가 풀린 가운데 미국의 용인하에 중국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케 하여 한국전 정전협정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둥산다오를 지키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민병대는 완강한 저항을 하였고 때맞추어 육상부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섬수비대와 협동으로 신속히 공수부대를 섬멸하였다. 17일 새벽에는 인민해방군의 우세한 병력으로 반격을 가하여 당일 황혼역해 전투를 모두 종결지었다. 이때 인민해방군은 국민당군 3천여 명을 섬멸하였으며 상류경 함정 8척을 침몰시키고 전투기 한 대를 격추하고 다량의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여
장제수군이 침동을 차단하였다. 한편 금성돌출부에서 한국군이 붕괴되자 미군과 이승만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이 노출되었다. 미군은 이승만에게 무능하다고 일난하였고 이승만은 미군에게 나라가 위급한데 구해주지도 않는다고 원망하였다.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8군 사령관 테일러는 그래도 급히 금성지구 전선에 달려가 작전을 지휘하고 최대의 반격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실지 회복을 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테일러의 반격은 철동 같은 장벽에 부딪혔다. 7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유엔군 7개 사단이 무자비한 반격을 가하였지만 겨우 인민지원군 제20병단이 배수진을 치고 있던 백암산 지구를 차지하는 데 만족하여야 했다. 7월 27일까지 인민지원군의 진지는 난공불락이었고 금상전투에 이어 정면 전선상의 인민지원군 각 군과 조선인민군은 물결치듯 일파일파 소규모의 진공을 가함으로 전후하여 유엔군 16,000여 명을 살상하였다. 유엔군과 인민지원군의 살상자 비율은 실로 2.3대 1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정전협정을 다시 천연해 보았자 손실만 더 커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 금성전투의 진행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정전협정의 상호 이해가 합치되어 간다. 6월 18일 이승만이 반공포로 27,000여 명을 석방하는 대형 사고를 치면서 독자적으로라도 군사력을 동원할 기세를 보이자 펑더와이와 김일성은 공동 명의로 이튿날인 19일에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에게 전문으로 질의하였고 클라크는 즉시 답신을 보내온다.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미국은 마치 재판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피고의 입장이었다. 펑더와이, 김일성. 결국 유엔군은 남조선 정부와 군대를 견제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클라크.談판에서 얻은 성과라면 당신네들은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군까지 포함하여 정전협정의 각 규정을 이행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펑더와이, 김일성. 우리가 묻는 것은 남조선 군대가 도대체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 통솔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이다. 클라크.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부 소속이다. 펑더와이, 김일성. 정전협정이 실시되더라도 당신은 남조선 정부와 군인들이 저의 행위나 파괴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클라크. 내가 보증하겠다. 한국은 장차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정전협정 조항의 실시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펑더와이, 김일성. 우리가 묻는 것은 그들이 방해한다거나 파괴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클라크. 대한민국이 여하한 정전을 파괴하는 침략 행위를 할 경우라도 유엔군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펑더와이, 김일성. 만약에 남조선 정부가 정전을 파괴하기 위하여 진공작전을 펼치고 중조 양국이 진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면 유엔군은 장차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는가? 클라크. 유엔군은 정전협정을 계속하여 준수할 것이다. 아울러 중조 양국은 저항하고 침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전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할 권한이 있다. 인민지원군은 금성돌출부에 대한 6월 공세에서 이러한 확답을 받아내고 7월 대공세에서 한바탕 폭풍우를 내려친 연후에 또다시 소규모 전투를 거쳐서 비로소 쌍방이 7월 27일을 조선정전협정 담판 날짜로 확정한다.
7월 24일에 쌍방 단판 대표는 마지막으로 조선 전장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지었다. 금성 전투와 기타 지역의 승리로 말미암아 중조 측은 6월 17일 선에서 다시 192.6 제곱킬로미터를 전진 점거한 것이다.